유럽 소매치기들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기술자, 도주로를 확보하는 차단조 등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죠. 심지어 피해자가 항의할 경우를 대비해 주변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제지하는 협박조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외국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듣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소매치기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한 여행객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서명을 부탁하더군요. 잠시 주의가 흐트러진 그 순간 제 가방에서 지갑이 사라졌죠. 또 다른 여행객은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길거리 공연을 구경하느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미안하다며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배낭 지퍼가 열려있고 지갑이 사라져 있었죠. 유럽에선 소매치기도 소매치기를 당한다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니더군요. 유럽의 소매치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오랜 역사를 가진 하나의 문화입니다. 19세기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에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죠. 특히 소설 속 페이긴이라는 인물이 아이들에게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치는 장면은 당시 런던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주된 소매치기였다면 현재는 집시들과 난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유럽의 소매치기들이 자취를 감춘 유일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죠. 관광객이 사라진 도시는 마치 텅 빈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발길이 다시 이어지자 그들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먹잇감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소매치기 범죄는 마치 사냥과도 같습니다. 대상자 물색, 선정, 실행, 도주라는 4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들의 사냥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체계적입니다. 마치 전문 기업처럼 분업화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목표물 선정 기준이죠. 소매치기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특징을 꿰뚫고 있습니다. 열심히 휴대폰 지도 어플을 들여다보는 사람, 관광지에서 사진 찍느라 정신없는 사람, 심지어 지하철 티켓 발매기 앞에서 헤매는 사람까지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최적화된 목표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먹잇감은 누구일까요? 배낭을 뒤로 맨 사람과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단연 1순위입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최신 휴대폰을 든 관광객들도 주요 타겟이 되죠. 특히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거리를 걸으면서 휴대폰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늦은 밤 혼자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여행객은 그들에겐 완벽한 타겟입니다. 소매치기들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곳, 유명 관광지 주변의 혼잡한 거리, 야외 카페나 레스토랑의 테라스, 그리고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이 그들의 주요 사냥터가 됩니다. 이들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선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기술자, 도주로를 확보하는 차단조 등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죠. 심지어 일부 조직은 피해자가 항의할 경우를 대비해 주변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제지하는 협박조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맞닥뜨렸을 때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죠. 혼잡한 장소에서 일부러 부딪히는 밀치기 수법, 길을 묻거나 서명을 요청하는 떠버리 수법, 갑자기 신체 접촉을 하는 찔러보기 수법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찰나의 순간을 노리는 낚아채기 수법과 오토바이 날치기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문으로 물건을 가린 뒤 훔쳐가기, 짐을 들어준다며 호의를 베풀다가 짐을 들고 도망가기, 사진을 찍어준다며 카메라를 들고 가져가기 등 사기 수법과 결합된 형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객을 가정한 소매치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소매치기들이 가장 꺼리는 여행객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지품을 자신의 몸에 바짝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배낭은 항상 앞으로 메고 외투 바깥 주머니에 중요한 물건을 넣지 않으며 카페에서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거나 손잡이를 다리에 걸어두는 사람들이죠. 또한 휴대폰에 스트랩을 달거나 가방 지퍼에 간이 잠금 장치를 다는 이중 안전장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여행객들은 까다로운 먹잇감으로 분류되어 처음부터 타겟 리스트에서 제외되니까요. 내가 불편하면 소매치기도 불편하다. 이 말은 정말 여행자를 위한 명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매치기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팁들도 제시합니다. 현금은 나눠서 보관하고 지갑과 휴대폰은 상의 이너 포켓이나 바지 앞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목에 거는 가방을 활용하며 중요한 물건은 숙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또한 혼자 다니기보다는 둘 이상이 함께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여행객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피로가 쌓이면서 방심하게 되죠.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여행 초반보다는 후반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체크아웃 후에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올바른 여행 습관은 일상생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매치기 예방은 단지 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 가방을 드는 자세나 물건을 두는 습관부터 의식적으로 고쳐나가야 실제 여행에서도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여행 경비와 휴대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면 낯선 도시에서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플랜 B, 히든카드를 준비해두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분의 체크카드 한 장과 중고 휴대폰을 숙소 캐리어에 따로 보관해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권과 항공권 사본, 항공사, 여행사,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연락처, 그리고 영사 콜센터와 현지 제외공간의 긴급 연락처는 출력해서 소지하고 휴대폰과 이메일에 동시 저장을 해두어야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무사히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죠. 소매치기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여행자의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은 도난 피해도 보장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소매치기들은 수년간 그들만의 영역에서 활동해온 프로들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단순히 수법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행의 즐거움은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불쾌한 기억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